10월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문제로 시끄러울 조짐입니다. 민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. 이 명품백 사건 처리를 앞둔 검찰의 속내도 복잡합니다.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법조팀 권영석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권 기자,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임박했죠? 네, 그렇습니다.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명품백 사건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 수사가 마무리된 지는 한 달이 넘었습니다. 지난달 22일 중앙지검장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원석 총장 직권으로 한 번, 그리고 최재형 목사 요청으로 한 번, 이렇게 두 차례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처분이 늦어졌습니다.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. 네, 두 번째 수심위 결론까지 검토한 중앙지검장이 지난 26일 심우정 총장에게 수사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총장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? 네,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최 목사도 명품 가방이 청탁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,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도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. 최재형 목사에 대해선 지난 24일 수심위가 표결 끝에 8대 7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.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존중하여 그대로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검찰이 혹시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수심위의 결정을 거스르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한 사건에서 명품 가방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. 네.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결정도 남아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2020년에 사건이 고발이 이뤄진 지 4년이 흘렀습니다.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핵심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. 그 사이에 김 여사가 주가 조작 관련자와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습니다. 검찰로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도 계속 미룰 수 없는 입장인 겁니다. 지난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가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예. 아직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김 여사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공수처는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습니다. 김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성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. 공수처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권영석 기자, 잘 들었습니다.